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13일인가요? 예, 토요일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요. 다른 어떤 때보다는 조금 마음이 조금 더 편하죠. 예, 왜냐하면 월요일 날이 아무리 그래도 예, 광복절 연휴래가지고 시장이 이제 연휴로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어떻게 연휴들 뭐 마지막 이제 막바지 피크죠. 휴가 피크예요. 예, 열심히 휴가 피크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적어도 휴가를 요번 휴가 기간 중에 못 내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내일, 모레 하고 해가지고 휴가나 뭐 아니면 여기 가까운 데라도 많이들 놀러들 가시는 것들 같아요. 아, 근데 마지막 이제 사실상 뭐 물론 더워요. 날씨는 물론 덥고 하고 광복절 끝나면 날씨가 좀 잡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물론 그 이후에도 좀 더위는 계속 갈 테니까 그때 뭐 놀러 가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 이렇게 휴가철 때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또 덩달아 같이 움직이면 또 그 휴가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남들 예를 들어서 막 일하고 있을 때 나만 휴가 즐기면 그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그건 또 약간 반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요번 광복절까지 많이들 더위 피해서들 뭐 놀러들 가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더위 피해서 좀 놀러 가십시오. 요즘 더워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아주 고생하는데 뭐 주식 잠깐 접으면 어때요? 그죠? 예, 며칠 정도 접어도 큰일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더울 때는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니까 여러분들 잠시 접고 가까운 데 아주 시원한 데 가서 더위 식히고 오십시오. 그래도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이요.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2, 1023,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방송 시간 지금 받으니까요.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어떤 분인가 한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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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방화동의 정수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수경님. 네. 그래요. 예, 연세가? 58세이고요. 주식 경력은? 주식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반장님 방송 보면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한 3, 4년? 그래요? 3, 4년? 네네. 그래요. 일단 우리 수교님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을 오늘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나요? 갖고 계신 주식들이. 해성 DS 해성 DS요? 매수가 얼마요? 13,500원에 20%. 예. 에이테크 솔루션 예. 7,500원에 20%. 예. LF 21,500원에 10%입니다. 그래요? 일단은 종목들이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심하게 편중되지도 않고 그래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거하고 7,500원. 반장님이 공부시켜주는 대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요? 아이고. 네. 만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진실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별 말씀을. 그리고 반장님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게 로망이에요. 그래. 일단 우리 수교님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칭찬 들으면 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글쎄요. 그래요. 근데 뭐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만한 주식들을 그나마 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좀 생소한 주식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예, 네. 해성 DS라는 아주 생소한 주식. 여기 보다시피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인데 이 네네. 해성 DS라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에요? 해성 DS가 리드 프레임, 뭐, 이렇게, 요즘 환경, 그거를 우선해서 해롭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리드 프레임이 근데 뭐예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초박막 필라리움 그게 이렇게 해롭지 않게 하는 거라고. 아예 아니에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얘네가 진짜 많이 쓰이나? 그럼 얘네가 어디다 쓰이는 거지? 막 이런 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에서도 그죠? 네. 네. 음식에서도 그렇듯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뭐예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왜냐하면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그 회사를 그때부터 이해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요. 기본에 되게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은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하는 거고 그럼 이 회사의 특징을 뭘로 봐야 되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못 하세요들. 그러니까 회사를 너무 뜬구름 잡게 하는 거야. 그 반도체. 네,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면 리드 프레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리드 프레임이 뭔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반도체 우리 웨이퍼 같은 거 그 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판. 네. 반도체 판 위에 보면 이렇게 판 위에 칩을 이렇게 많이 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부착하는 금속.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반도체 판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검사원들이 하는 거 보면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 반도체 판에 칩을 결국 이렇게 칩을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뭐 80나노, 40나노, 20나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얼마나 촘촘하게 그 반도체 칩을 그 칩을 많이 세울 수 있느냐. 그게 나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뭐 MLB다 뭐다 이러면 적층 뭐 하는 거는 이제 위로 얼만큼 이제 여기에 촘촘하게 세우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위로 이 위에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막 쌓게 하잖아.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위로 얼마나 잘 쌓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 기술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이 반도체 기판하고 칩 사이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위로 이거 하잖아요. 운동회 때 같은데 그 탑 쌓잖아. 그죠? 인간 탑. 그럴 때 이렇게 밑이 튼튼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게 이거를 확실하게 고정시켜줘야지 얘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고정시켜주는 바로 그 다리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걸 리드 네. 프레임이라 그래요. 네. 근데 무슨 뭐 환경이 어떻고 그게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못 알고 계신가요? 막 뜬구름 잡게 그냥 쉽게 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쉬워. 그래? 그럼 얘네가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은근히 많이 쓰이겠네? 그죠? 네. 그러면 얘네 매력이 과연 이 해성 DS라는 애가 이 리드 프레임을 만든 애인데 그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반도체 요즘 이렇게 되면 요즘 반도체 업황이 지금 요즘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부정적으로 나와요,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나오죠?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 그냥 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뭐 틀리면 뭐 또 개망신 당하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 너무 개인이나 방송에서 너무 앞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하이닉스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반도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요만큼 바닥에서 올라와줬기 때문에 요즘 빠지는 건 아니라 요만큼이나 올라와줬기 때문에 요즘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빠질 때보다는 나으니까 요즘 반도체 뭐 IT 업황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큰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이런 상승을 하고 있는 기조가 아니라요.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반등한 정도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빠질 때보다 나니까 와우 요즘 반도체 IT가 좋네 이렇게 말하면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빠진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지 이런 상승 기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 IT에 무슨 방송에서도 뭐 IT가 주도 업종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IT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IT는 국내 소비예요. 결국은 수출이 중요해요. 수출이 중요하죠? 수출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요번에 S&P에서 신용등급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면 그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가치가 높아지면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환율이 약세가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환율 강세, 그러니까 원화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수출 품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죠. 불리해지겠죠. 네네. 근데 어떻게 이게 IT가 계속 주도주로 계속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IT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맞아요. 이제 공부 많이 하셨네.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보여드리려고 맨날 그래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얘네가 일단 요번에 실적은 제가 알기로 해성 DS가 좋게 발표했을 거예요. 해성 DS가 어느 정도 실적은요. 좋게 발표가 나와요. 이 회사가 기본적인 장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회사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요즘 이렇게 많이 쓰여야 되는데 요즘 반도체 뭐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반도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이런 쪽으로 하니까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비전이 그럼 없냐?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비전이 없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게 1, 2년 안에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거칠 일일까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야.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자꾸 주가를 막 뻥뻥 올리는 거 하는데 사물 인터넷 그래요. 한번 따져보죠. 수교님 죄송한데 사물 인터넷 갑자기 수교님 작년보다 올해 수교님 집에 사물 인터넷이 막 돼가지고 수교님이 별로 일 안 하시고 막 지금 너무 편하게 막 그렇게 사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저는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작년보다 뭐 엄청나게 지금 사물 인터넷의 혜택을 지금 뭐 봐서 막 너무너무 생활하는데 막 와 이렇게 난 지금 말 한마디로 다 해. 막 이렇게 너무 편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도 하나도 변화 없거든요. 네. 내년 돼도 별 변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삶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송에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보면 뭐 내년이나 막 보면 다 사물 인터넷으로 온 사회가 뒤덮일 것 같아. 그러고 막 갈 때는 막 와 그래서 이런 업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끝도 없이 간대. 그러다가 고점놀이 하다가 항상 보면 물리잖아. 개인들. 안 그래요? 방송 쭉 보셨으면 아시잖아. 대부분 방송 그러면은 말 바꾸기 바쁘잖아. 그때부터. 네. 쭉 올라가던 종목들 갑자기 얘기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지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물론 좋아요. 앞으로도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릴 문제예요. 계속 뭐 내년에 갑자기 그걸로 이 회사가 주가가 확 날라가? 뭐가 날라가? 왜 날라가? 뭐 우리 생활이 뭐가 바뀐다고 그렇게 해요? 내년에 크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급등 종목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뭐 요번에 실적 좀 잘 발표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뭐 변화가 있는 회사 같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신규 상장 패턴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 얘는 지금 신규 상장 패턴 중에 현재 좋은 패턴이에요? 안 좋은 패턴이에요? 좋은 패턴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모르는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얘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지금 약간. 아니에요. 그거 자기 주식 좋게 보려는 거예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얘는 올라간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신규 상장 시작하고 나서 옆으로 시작했죠. 보세요. 신규 상장하고 어디 올랐어요? 아니에요. 자기 주식이니까 좋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개인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 내 주식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죄송한데 좋은 패턴이나 안 좋은 패턴이 아니에요. 아직 그냥 옆으로 흐르고 있죠. 잘 보세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잘 보면 신규 상장의 전 저점을 거의 안 깨고 다시 올라와 있죠. 보세요. 횡보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상장의 어떤 그 가격, 의미 있는 가격대를 확실하게 뚫어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는 신규 상장 패턴에서 좋은 패턴도 아니고 안 좋은 패턴도 아니고 아직 모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돌려 세우다가 이 저점 내려가면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아직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이 저점 있죠? 이 저점 근처. 이 저점 깨면 얘는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가격, 이 최고가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가격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 가격이에요. 한 19만 원. 얘는 19만 원을 제대로 돌파를 해야지 좋은 패턴이에요. 19,000원. 아, 19,000원. 예, 19,000원을 제대로 돌파해야지 좋은 패턴이에요. 그 전까지는 얘는 몰라요. 어떤 패턴일지.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에 만약에 50% 담고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만 담고 있죠? 괜찮아요. 네, 네. 왜? 솔직히 재반 환경이나 이런 건 이 회사 너무 막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2,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좋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패턴도 보면 이 패턴은 뭐 그렇게 나쁜 패턴도 아니야. 그렇다고 좋은 패턴도 아니야. 아직 애매한 패턴이야. 봐야 돼. 그런데 그러면 20% 정도 사놓고 기다리는 거 잘못됐냐? 아니요. 잘못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좀 더 홀딩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밑으로 얼마 깨지면 안 좋은 패턴이 된다 그랬어요? 전 저점이었던 13,000원 되나요? 예, 그 가격이 깨고 완전히 내려가면 그때는 얘는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저점 확인하러 한번 가요. 아시겠죠? 네.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요. 예, 안 어려웠죠? 다시 확인하니까, 예, 이제 마음에 뭐 어떻게 들어간지 아니고. 그냥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에이테크 솔루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거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번에 뜨면서 그냥 여기 이렇게 갭 냈뒀잖아요. 이거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아마 다시 내려올걸요? 그러면서 갭 메꿀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전 이거 매도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갭 냈던 건요, 메꾼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저는 이거 산지 좀 오래됐는데, 또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요번에 수익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번에는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 LF인데요. 예, LF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L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반등할 만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아마 21,500원이면 요번에 뭐 투자 차원 정도로 사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밑줄 장사는 안 할 거예요. 밑줄 장사는 그냥- 안 할 건데 이걸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왜냐하면 LF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솔직히 LF는 지금 뭐 갑자기 좋아질 만한 재반 환경이 없잖아. 네. 더 그래서 이상 나빠질 게 없고, 그냥 예, 브랜드 맞아요. 뭐 파워로 특별히 뭐 이거 바꿔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뭐 손해 볼 주식은 아니라 그런데 네, 네. 이건 그냥 좀 먹고 그냥 나오시는 게 낫지. 이게 왜냐면 올라갈 거면은 좀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럴 게 별로 없으면은 그건 그렇게 인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좀 먹으면 나오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20% 기대해도 될까요? 예? 20% 기대해도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런 주식이 네. 20% 될지 안 될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먹을 수 있는데 얼마 먹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마지막 더위니까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슈프라임,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도 요번에 예 지금 강연회가 여러분들 좀 없어가지고 언제 하십니까? 계속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한 달 정도 오늘 없어요. 예, 오늘까지 없고요. 한 달 정도 이제 쉬었죠. 예,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일산입니다. 일산 화정에 있는요. 예. 일산 화정이죠. 이 덕양구 옛날에 우경 사이트 빌이라고요. 예, 거기 접대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집중도 잘 되고 다음 주 20일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우경 아트홀에서 예, 고양시 덕양구 우경 사이트 빌인데요. 여기가 화정이에요. 화정. 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들 많이 주세요. 지금 요즘 여러분들 휴가 때가 전화 연결이 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죠? 남이 안 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연결이 되면 그죠? 예, 많이 할 때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 이럴 때 된다 된다 할 때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분당인데요. 아, 분당이세요? 분당의 네. 성함이? 예, 예. 김동숙입니다. 김동숙. 네. 노래 중에 동숙의 노래라고 있지 않아요? 아,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옛날에 그거 가지고 많이 놀리셨겠다. 네. 동숙의 노래라는 걸 잘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시다. 참 잘 짚어내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학년 5반요. 그죠? 아유, 그래요. 이 반장이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빨라야지 주식도 빨리빨리 투자 포인트 찾는 데니까. 그래요. 우리 동숙님, 주식하신 지 몇 년이요? 한 20년 됐는데요. 그냥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네. 요즘인 것 같아요. 요즘이요? 네네.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이제 100세 시대예요. 네. 그죠? 동생님 100세 시대예요.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의 중요성이라는 걸 좀 느끼세요? 실은? 네.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우리 나이 또래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주식을 해서, 현재는 조금 좀 내려가 있지만, 용돈을 너무 딸랑딸랑 벌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너무 좋죠.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리고, 큰 건 이제 우리 5세 동숙님, 네.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라서 우리 이제 노인분들 다 풍족하게 채워주면 되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스스로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려면 근데 뭐 노인 일자리 있다라고 하지만 노인 일자리 솔직히 뭐 그렇게 뭐 쉽게 좋은 자리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돈 버는 자리도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충족분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노인분들 일자리 저는 뭐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있어도 네. 아주 그냥 질 안 좋은 자리들이니까. 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노인분이라고 해서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30% 벌었는데 15%만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잖아. 그죠? 네. 30% 벌면 30%다 자기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노인분들 주식 안 하시는데 노인분들 주식 안 하시는 이유 중에 물론 뭐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분들은 주식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투기들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투기. 주식은 제가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투기를 하니까 네, 뭐야? 맨날 맞습니다. 모니터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맨날 주식 변동 보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심장 떨려가지고 못 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놓고 뭐 놀러 나가도 되고 그죠? 네. 며칠 저는 그러면- 맞아요. 아침에 매도 넣어놓고 만약에 사야 될 나가서 주식이 있다면 놀다가,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놀러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맨날 모니터만 와가지고 맨날 뭐 시세를 체크해야 되고 맨날 날마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맞아요. 시간 뺏기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치매 예방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거 올바르게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은 노인분들 꼭 하십시오라 그래요. 근데 대신 엉터리로 투기를 하면서 주식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그분은 투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은 백발백중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의 맞는 우리 시스템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나 한번 들어볼까? 제가요, 오뚜기요. 오뚜기 매수가 얼마요? 90만 6천 원입니다. 비중은? 20%. 네. 또 LG 생활건강. 예. LG 생과일 주스. 99만 2천 원에 25%. 99만 얼마요?
99만 2천 원. 2,000원에 얼마? 25%. 25%. 예. 네. 롯데 제가요. 예. 그게 21만 2천 원에 15%. 21만 2,000원에 15%. 크라운 제가 네. 5만 5천 원에 20%. 예. 이번에는 다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예. 먹는 애들 위주로 하셨어요? 예? 왜 이러세요? 아니 이상해요. 이번에 그 오뚜기가 제일 애를 먹이고요. 예. LG 생활건강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좋았고요. 저는 사실 네이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 샀다가 팔고 수익을 잘 하고 있는데 롯데하고 크라운은요. 처음에 제가 잘못 사가지고 꼼짝을 안 해서 조금 네.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냥 제일 걱정되는 게 오뚜기가 좀 고민입니다. 그래요? 네. 걱정하시는 거 맞아요.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음식료가 3개죠. 네. 제가 저번 강남강에서 그거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게 강의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올 상반기에 제일 약한 업종이 음식료예요. 아, 세상에. 제일 그때 대표적으로 갔어야 많이 되는데. 빠진 업종이 음식료예요. 예. 그럼 그 원인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네. 음식료가 왜 이렇게 올 상반기에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됐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공부 차원으로 한번 배워보시죠.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음식료 업종이 올 상반기 제일 나빴어. 왜 그래? 그럼 당연하잖아.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니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야? 요번에 반대로 좋아요. 음식료 업종이 제일 안 좋았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랭킹 1위예요. 거의 1, 2위 다퉈요. 그럼 음식료 업종이,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동숙님한테 동숙의 노래를 아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맞췄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 있어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음식료 업종이 안 된 이유는 결국 뭐가 수익이 적어서 그러겠죠. 수익이 별로래서. 수익이 별로면은 음식료 업종이 수익이 별로면 왜 별로겠어? 안 팔렸거나 아니면 재료비가 오르면 그렇겠죠. 재료비가 올라서 요번에 음식료 업종들이 상반기에 별로였던 거야. 그러면 원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어. 그럼 진짜 그랬을까? 이게 맞아요. 왜냐? 여러분들 올 상반기를 잘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요. 국가들의 한 펀드 시장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거 남아공이 올랐다 어쩌다 그래야 돼. 남아공이나 또 펀드 중에 제일 많이 오른 상반기에만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오른 펀드가 어디 펀드인지 아세요? 해외 펀드 중에? 러시아 펀드예요. 러시아, 남아공은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 남아공 이쪽이면 이런 데들은 못 파는 데들이에요. 물건 많이 파는 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파는 데예요. 원재료 같아요. 브릭스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래서 옛날에 원재료들 쭉쭉 오를 때 브릭스 펀드 난리 났었잖아.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보세요. 상반기에 러시아 펀드가 제일 많이 오른 펀드 중에 하나예요. 국가 중에. 그러면 원재료비가 오르니까 보세요. 재료비가 올랐죠? 재료비가 오르니까 수익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료 업종은 올 상반기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죠? 보세요.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세요 귀에 딱쟁이 지어서 하게 된 게 주식은 자꾸 투자는 이렇게 큰 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빠지는 거나 오르는 거 오른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빠진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제가 주식의 시간표 모른다 그랬잖아. 이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1개월에 몇 프로 6개월, 1년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해서 2년, 3년, 4년, 5년, 6년이 가면 결국 이렇게 올바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의 승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냥 맨날 이상하게 그때 테마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주식이. 한 번 빠지면 답이 없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 지금 투자한 건 뭐야? 완전히 잘못 투자한 거죠.
이제 답이 나오시죠? 네. 왜? 원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에 투자를 했으니 보세요. 오뚜기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것만 그래요? 아니, 크라운제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상반기에 계속 빠지죠. 롯데제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잠깐 오르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100% 확률 중에 100% 중에 60%는 이쪽 확률이 맞고 40%는 이쪽 확률이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60% 확률을 그럼 우리는 확률 많은 걸 택해야 되니까 확률 많은 걸 택했어. 근데 40%가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헤이그 봐. 요게 맞지. 그래요. 맞아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이 왜 있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확률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뭐 요번에 김성근 감독이 왜 야구의 신이에요. 그분이 통계 가지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재미없으니 막. 대신 그분이 왜 그러니까 야구의 신이라고 칭송받는 이유가 그거야. 왜 한두 번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결국 경우의 수가 많으면 확률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두 번 안 맞는 거 가지고 아이고 급등주 뭐 예를 들어서 잡아서 좋아. 그런 분들 큰 돈 버셨냐? 아니요. 못 벌죠. 왜? 당연히 한두 번 맞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20번 가면 그분은 틀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훨씬 많이 틀리게 돼 있어. 그게 주식이야. 한두 번 투자하다가 투자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한두 번 틀릴 수 있어요. 두세 번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계속 투자로 가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주식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 왜? 시간표대로 안 가니까 3개월에 몇 프로, 뭐 4개월에 몇 프로 수익 안 나니까 5개월에 몇 프로 안 나니까 빠지면 이상한 주식인 줄 알고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식료 업종 보세요. 롯데제가 오르는 것 같아서 많이 순간 올랐는데 결국 상반기에 결국 오른 주식이 빠진 주식이잖아. 왜? 음식료 업종의 그 큰 틀을 못 깨요, 얘네도. 결국 그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에 지금 90몇만 원이에요. 9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올라올 수 있겠냐? 솔직히 이거 손실 볼 주식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오뚜기의 주봉인데요. 오뚜기의 주봉이 잘 보세요. 이거 제가 까맣게 칠한 게 30주 이평선이에요. 30주 이평선이 보세요. 2012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2012년 상반기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 거의 만 4년 이상을 4년 반 이상을 상승하던 애가 요번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적어도 얘는 이제 시세는 한 1, 2년 동안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식을 왜 들고 계세요? 네. 올라갈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안 가더라도. 네. 이해가 되세요? 얘는 앞으로 적어도 1, 2년 이상은 안 갈 주식이에요. 안 가요. 자신 있냐고요? 예, 자신 있어요. 안 가요. 특히 오뚜기 또 왜 그러냐? 얘네 작년에 주가 더 올랐던 거 왜예요? 진라면 아니에요? 진짬뽕. 그죠? 예, 진짬뽕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근데 진짬뽕 요즘 진짬뽕 어마어마해요? 작년 같은 아니요. 돌풍?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 코미디 프로의 남자의 자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경규 씨가 하얀 국물 해가지고 꼬꼬면 해가지고 그때 하얀 국물이 어마어마하게 난리 났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난리 났던 것 중에 꼬꼬면하고 같이 팔리던 것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아세요? 네네네. 나가사키 짬뽕 그게 어디 건지 아십니까 혹시? 몰랐는데. 삼양식품이에요. 그럼 그때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삼양식품 잘 보세요. 예,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2011년도 볼게요. 보세요. 2011년도 여기 이거 주봉이에요. 보세요. 2011년도 말이었거든요. 그때가 나가사키 짬뽕 네네. 그거 예. 보세요. 그 나가사키 짬뽕 할 때 주가 확 오르죠 갑자기. 주봉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잠자고 있죠. 네. 진짬뽕도 똑같아요 지금 흐름이. 제가 그래서 1, 2년 동안 흐름 시세 안 나옵니까? 반장님 자신 있으니까 저 자신 있습니다 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오버하게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1, 2년은요 음식료 업종은 조정이 쉽게 들어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죄송한데 이렇게 음식료 업종으로 철저하게 다 가신 거는 죄송한데 안전성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수익이란 측면에서 1, 2년 동안 2, 3년 동안
수익에서는 죄송한데 형편없는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다 그냥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동승님의 계좌 상태라든지 동승님의 어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동승님의 네. 실력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승님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주가 흐름은 이제 그런 흐름을 네.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동승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크라운 제가 55,000원도 이것도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다리면야 손실이 안 날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뭐 그다지 높게 점수를 못 주겠고요. 그리고 롯데제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리고 있죠. 제약주 지금 제과 뭐 이쪽 음식료 중에 롯데제과는 거의 제일 매력 없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죠. 특히 롯데그룹주 자체들이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롯데그룹주는 당분간 계속 좀 시장 멘탈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 정서에 너무 반감하는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요.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호텔 롯데만 있어요? 신라도 있고 다른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독점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면세점 롯데만 있어요? 신라도 있고 다른 뭐 신세계도 있고 다른 데 있잖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제 점점 롯데가 뭐 독점 우리가 국민 정서가 이런 데도 꼭 롯데 걸 써야겠다. 그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국민 정서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전 롯데에 솔직히 별로 비전 없다고 봐요. 당분간 계속. 왜냐하면 뭐 자기네 집안 싸움이니까 뭐 집안 싸움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너무 국민들이 보기 안 좋은 너무 그런 반감을 국민들의 반감을 건드리는 게 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롯데그룹주는 전 계속 큰 비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전 롯데그룹주 아예 관심도 안 가지려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마지막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9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다 내려와서 요번에 약간 반등했죠. 그죠? 근데 네. 이게 계속 상승으로 이어질까는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워도 써야 돼. 미워도 써야 되는 업종이나 뭐 꼭 자기네들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자기야. 중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돈을 자기네가 버는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나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과연 중국에서 빨리 풀어줄까? 빨리 그렇게 뭐 올해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옛날같이 좋아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LG생활건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매력이 있긴 하지만 옛날보다 더 매력이 커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이거의 주인은 중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과연 그런 회사에 호의적일까? 계속 저는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거 물론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화장품들이 인기 있지만 이게 혼자 화장품이 이 회사 혼자 만든 독점일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어떤 재반 환경이라고 해야겠죠? 재반 환경이 좋을까? 특히 화장품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중국이 지금 제일 지금 잡아서 지금 우리한테 애먹이려는 게 드라마잖아 이제. 그러면은 과연 환경이 좋아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일단 저는 이거는 약간 글쎄요. 일단 저라면 전 나오고 나서 따질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요. 동승이 하여튼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라고요. 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예. 너무 떡 뿌려주셔서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칭찬 감사하고요. 하여튼 네. 건강 안 상하게 더위 이제 막 빠지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잘 버티세요. 다음 주 좀 낫대요. 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오늘은 제가 좀 공부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죠. 또 공부 시켜드리는 나는 공부 좀 이렇게 많이 시켜드리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뭐 이런 주요한 부분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신당동에 사는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은지. 님이요, 연세가? 네.
50대야. 주식 경력은? 한 3년 됐어요. 3년? 은지님? 네. 그래요. 일단 은지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CJ 아, CJ 매수가 얼마요? 21만 원이요. 비중은? 30%. 예. 한 종목인가요? 아니요, 휴메딕스 아, 예. 48,000원 예. 30%. 예. 이렇게 두 종목이요. 어저께 광복절 특사 때 좋으셨겠어요? 네. 좋았어요. 그래요. 뭐 CJ는 광복절 특사 때 좋으셨을 거니까 뭐 네. 굳이 뭐 상담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휴메딕스 전에 제가 한번 네.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48,000원. 네. 그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한 3개월 가지고 있는데 네. 조금 단가를 낮췄어요. 네. 근데 이거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가져가는 거 저는 그냥 좀만 반등하면 팔려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반대예요. 음, 왜 그럴까? 그리고, 네. 휴메딕스라는 회사가 결국 뭐 하는 회사예요? 제가 이렇게 좀 필러하고 뭐. 예, 얘네가 히알루알론산인가? 예, 그거를 네. 원료로 하는, 쉽게 말하면, 물론 이 회사가 관절염 치료제를 더 많이 만들어요. 매출은 더 네. 높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관절염 치료제 매출보다 중요시하는 게 필러죠. 왜냐면 필러의 네. 매출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면 관절염 치료제를 앞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이제 점점 빨리빨리 커지는, 의미있게 커지는 애를 주로 봐야지 지금 네. 이제 거의 성장이 뭐 별로 그다지 안 하는, 물론 아직 매출은 더 크지만 걔를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예. 네. 성장하는 애한테 포인트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필러가 이 회사는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러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과연 여기서 저는 왜 이 회사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를 전 별로입니다라고 말을 했냐면, 네. 이 회사가 주가가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그죠? 계속 올랐어요. 네네. 네. 2015년도, 그죠? 작년이었죠. 네. 이때 이 회사가 올라갈 때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상장하고 나서 맨 처음에 3만 원 정도에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 9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3배나. 왜 그랬을까요? 필러의 성장 때문이잖아요. 네네. 이때 필러의 성장 때문에 이 회사 좋게 본 거잖아. 필러의 성장 어디에서의 성장이에요? 중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한테 이런 미용이라든지 이런 게 녹록해요? 아니요. 필러, 예, 물론 뭐 제약, 뭐 이 중국에서 그래도 이거 뭐 필러를 팔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게 LG 생명과학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그 중국 관련해서 앞에 분하고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뭐 어찌됐건 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필러는 네, 맞아요. 미용이죠. 네. 미용이. 근데 여러분들 제일 규제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미용이나 음식료예요. 네. 그거 위생검사니 무슨 뭐 검사에서 트집 한 번 잡으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볼 때도 그거 아시잖아요. 음식점 문 닫게 하는 거 쉬워요. 위생검사 한 번 나가면 게임 끝나요. 네. 얼마나 쉬운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필러 이런 것들 중국이 얼마든지 규제를 가하기 쉬운 분야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러가 우리나라 필러만 있어? 워낙 우리나라가 필러 선진국이야?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 솔직히 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10년 됐나? 저 옛날에 필러 코에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필러라는 게 뭐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누가 맞아보라 그래가지고 필러 한번 코에 맞아봤어.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필러들 뭐 맞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때 전부 외제 필러였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필러 거의 있지도 않았어요. 냉정하게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필러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리더가 아니라 팔로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필러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필러는 전 세계 지금 한 애들이 잡고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팔로워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말했잖아. 중국이 미워도 이 나라 거 아니면 뭐 안 돼. 이 나라 거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현재로서는. 왜? 얘네 올릴 때 필러였고 그거 왜 좋게 봤어? 중국 시장 때문에 좋게 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답답하잖아. 그러면 얘네는 당연히 안 좋게 보는 게 맞지. 얘네 얘네 모회사가 누구예요? 휴온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휴온스가 무슨 지금 다른 동남아를 뚫는다 어쩐다 하는데 인도네시아를 뚫는다는 저도 그런 기사 봤어요. 인도네시아 뚫어도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잽이 안 돼요. 물론 1억 얼마 하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요. 묘하게 구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중국하고 인구로 그럼 10% 정도의 예를 들어서 중국보다 한 10%에서 그 정도 인구력은 되니까 그럼 10% 정도의 시장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네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도. 국민 자체가 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인도네시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듯이 그럼 중국의 10% 수준의 시장?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왜? 제 생각엔 그렇거든. 그리고 필러 중국 이쪽 부분 아닌데 굳이 왜 이 회사를 물까지 타면서까지 비중을 계속 늘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이거 손실 없이 빠져나올래요. 좋아요. 그거는 여기서 혹시라도 반등 한 번만 있으면은 지금 매수가가 네. 얼마였어요? 한 5만 원 정도니까 솔직히 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약간 네. 어쩌면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적어도 이거는 그러면은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지 이거는 네. 가져가는 주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솔직히 고맙습니다. 비중 30%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하면은 이거는 욕심 버리고 손실 아니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쪽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CJ인데요. CJ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으셨죠. 예, 그분. 네네. 그래서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CJ의 제일 발목을 잡고 있던 것 중에 하나고 글쎄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네네. 아이고, 예.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개인적인 추측을 하자면, 개인적인 추측을 하자면,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J의 여러 가지 그 특별 사면한 그 병적인, 이재현 회장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CJ예요. 아세요 그거? CJ가 뉴스에서 듣고 공지사에 이렇게 조금 본 것 같아요. CJ가 중국에서 업력이라든지 이런 이 네트워크망이라든지 이 위쪽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CJ가 제일 깊게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본 거야, 제 개인적으로. 요번 특별 사면의 의미 중에 이제 중국 가서 지금 중국하고 사드 좀 냉랭하잖아. 예, 맞습니다. 그거를 풀라는 어떤 그런 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승현 회장이나 다른 데들은 특별 사면 없었잖아요. 물론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2년 6개월인가 그 중에 4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2년 2개월인가 남았는데도 특별 사면을 감행했잖아요. 네. 뉴스에서 했지만 그러면 거기엔 큰 의미가 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좀 봐요. 그래서 오히려 CJ 이재현 회장이 풀려나감으로써 CJ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에 상당히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CJ의 주가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오너가 풀려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거는 한 30% 정도 되면 21만 원 이 정도 매수가라면 한번 이렇게 좀 더 지켜보셔도 네네. 왜냐? 예를 들어서 지금 멀쩡하게 있던 이재현 회장이 구속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오너 리스크로
안 좋으니까 일단 팔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오너가 저기 뭐야 특별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오너들 특별 사면 못 받았는데 근데 그러면 특별 사면 받았던 이유가 단지 아픈 것만 그것만이냐? 글쎄 어쩌면 그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왜 애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CJ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워낙이 지금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이 그걸 중국과의 문제를 풀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민간 사절단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 외교 같이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네, 따진다라고 한다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몰라요. 근데 제 혼자 상상을 해본 거야. 그동안 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이건 홀딩하고 한번 가보시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도움 좀 되셨어요? 많이 도움됐어요. 예. 딴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자꾸 이런 자기가 혼자 스토리를 써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물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도 모르는데 자꾸 그런 스토리를 자기가 써보고 그 스토리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보면서 주가 흐름이 그러면서 투자라는 거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쉽니다. 예, 거의 이번 주까지 하면 한 달 쉬는데요. 강연을. 예,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나갑니다. 다시 일산. 예, 일산 화정에 있는요 우경 사이트빌이라고 있습니다. 우경 사이트빌, 예, 덕양구 화정이죠. 거기 2층 우경 아트홀에서 다음 주 2시부터 하니까요. 아마 강의 내용 중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뭐 음식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빠진 거 진짜 그랬는지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김애숙입니다. 애숙님, 예, 우리 애숙 예. 연세가? 연세가 맞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초보자거든요. 알겠어요. 예, 미리 다 얘기하셨네. 연세만 아는데 초보자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애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그 뭐고 그거 못 고는 그 애숙만 하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생각이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뭘 갖고 계실까? 일항약품하고 일양약품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 54,50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네. 요거 하나요? 아이 또 그거 뭐고 기름 회사 그 있는데 이름이 영어로 돼 있던데. 기름회사? 뭐 예. GS, S오일? 예. 구도일. 구도일, 예. 예, 구도일. 예, 그래. 소일 맞습니다. 예,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거기 8만 원입니다. 비중은? 비중은 그거는 큰 회사라고 믿었다고 예. 많이 사가지고 25%인데 예. 아, 그래요? 조금 오르면 올랑보다 더 빠지고 자꾸 저점을 낮춰 내려가 보네 예. 아, 그래요? 일단은 예. 한번 볼게요. 예. S오일이 8만 25%.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놀래키 해주시네. 54,000원, 20%. 그래요. S오일. 일양약품은 제가 예. 저번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예. S오일을 해드리고, 일양약품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S오일 같은 경우에, 8만원 25%인데, 연세가 있으시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입장이라면, 예. S오일을 8만원에 25% 선택한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좀 연세가 더 젊으시고 주식을 좀 하신 분이라면 저한테 실은 혼났을 거예요. 안 좋은 선택.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예.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다 틀려요.
똑같은 예. 거. 예를 들어서 예. 주식 얼마 안 되셨는데 어설프게 엉뚱한 개별주 잘못 들어가면은 크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 그런데 예. SO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여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럴 매력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럼 지금이라도 손질 좀 해볼까요? 아유, 손절까지, 아유, 성격도 급해.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일단 요걸 한번 보죠. 이게, 예. 기름값이에요. 예. 이게 국제유가인데, 지금 국제유가를 보면은 국제유가가 이제 계속 내려가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멈춘 다음에 올해 조금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 멈췄어요. 무슨 소리냐? 작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빠졌다고 누구든지 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때 얘기했고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울 만큼 빠졌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게 어느 이상 빠지면요 빠지는 게 더 어려워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얘가 멈춰준 거야. 멈춰준 건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금 반등을 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질 때를 회복하느냐 이런 수준까지 그러진 못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등을 조금 해주는 선에서 멈추는 거지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왜 그러냐? 전 세계 기름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 지금 가장 기름값에 중요한 그걸 미치는 거는요, 뭐, 어디는 뭐 오페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요즘 오페크도 아니고요, 미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을 이제 움켜쥐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행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미국의 대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이 지금 뭐 자기가 스스로 지금 아주 무덤을 잘 파고 있죠, 요즘. 심지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뭐 전현직 주요 의원들 중에 50명이 뭐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그거 뉴스 나왔더라고요. 야, 진짜 이제 뭐 진짜 막장 거의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게 문제가 뭐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힐러리는요 석유나 이런 쪽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쉽게 말하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우호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석유는요 더 안 좋아져요. 예. 그럼 석유값이 올라올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지요. 그럼 얘는 끽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어느 상승에서 멈추는 정도지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애숙님 같이 연세가 있으시고 주식하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제가 이게 뭐라고 안 그러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식을 하신 분인데 이걸 했다 그럼 저한테 혼났을 겁니다 그랬죠. 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 오를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은 안 오를 주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은 이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엉뚱한 주식을 사버린다. 차라리 여기 있으면 나중에 그냥 본전치기라도 할 수 있고 조금 먹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엉뚱한 무슨 급등주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진짜 엉뚱한 짓 해가지고 확 깨진다.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S-오일. 그런데 그 본전은 오겠습니까? 본전 기다리면 본전은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수익도 조금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수익은 날 수 있는 무슨 주식은 말씀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요거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주식은요. 일양약품이에요. 아이고 오늘 좋은 일양약품은요. 죄송한데 애숙님이 할 주식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현금화 한 다음에 일단은 그냥 현금으로 잘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지금 애숙님 오늘 전체적으로 전화 잘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오늘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애숙님, 그러니까 요거는요, 봐서 그냥 거의 손실 없은 구간에서 나오세요. 현금화 하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부산도 엄청 덥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은 뭐 다른 방송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공부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투자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많이 갈려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종목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막 종목들이 전 그런 건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도움받으시는 분은 많이 도움받더라고요. 진짜 점점 투자에 대한 눈을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 제 방법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깨우쳐드리는 게 제 목적이고 방송하는 의미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재미없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자꾸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실력이 배양되신다면 그러면 한번 꾸준하게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될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종로에 사는 이정민입니다. 정민. 정민 연세가 34살입니다. 주식 경력은 3년 됐습니다. 3년. 네. 종로 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맨날 우리 젊었을 때 영화 보면서 흉내내던 종로. 네, 서울극장 이런데요. 네, 너희 김똑간. 그럼 그 생각나네. 예, 좋아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기 갖고 있고요. 삼성. 네, 뭐요? 삼성전기요.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는 65,000원. 비중은? 비중은 30%요. 예. 그리고 삼리식품 매수가 얼마요? 185,000원이요. 비중은? 비중은 20%요. 예. 두 종목이에요? 네? 두 종목? 네,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삼식품. 일단 포트가 안 좋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에 그 상담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식용유업이랑 IT 관련주 얘기하시니까 좀 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죠. 특히나 네. 제가 삼성전기는 맨날 뭐라 그래요? 네. 삼성전기는 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자기네가 뭐 MLCC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필요 없고 네. 갤럭시가 정말 대박이 나야지 가요. 대박이. 근데 요번에 뭐 갤럭시 7 갤럭시 노트 7이 요번에 홍채 인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한다라고 해서 조금 하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이 좀 있으면 출시해요. 네네, 아이폰 7.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삼성 갤럭시가 그나마 혼자라면 모르는데 네.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은 네. 그 갤럭시 홍채 인식 그런 거 좋다고는 하지만 그 열풍이 번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도- 알다시피 아이폰의 고객 충성도는 어마어마해요. 네. 제가 주위에서 혹시 죄송한데 스마트폰 쓰세요? 저도 아이폰 써요. 그죠. 네. 아이폰, 냉정하게 제가 얘기해보자면 아이폰 쓰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갤럭시보다 훨씬 높더라, 진짜로. 네.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안 바꿔요. 네. 진짜, 얘네들의 충성도는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폰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장을 넓히는 건 힘들어요, 이제. 그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지키는 정책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갤럭시가 대박치기 내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고가 스마트폰에서 뺏어와야 되거든, 사람들을 늘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갤럭시 이거를 높게 안 보는 이유가 네. 물론 갤럭시 중저가 폰도 만들긴 해요. 근데 중저가 폰은 중국 쪽이 너무 세요, 지금. 그렇잖아, 안 그래? 그렇죠. 그리고 고가 폰을 쓸 수 있는 고객층이 한도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인도에 예를 들어서 카스트 제도의 저 밑에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 그 비싼 거 쓰겠어? 절대 안 쓰죠. 안 쓴다고. 그거는 쓸 수가 없다고.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갤럭시 그 비싼 거 쓰겠어? 안 쓴다고. 그러면 고객층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고객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객층을 나눠먹게 하는 게 아이폰하고 갤럭시의 지금까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 아이폰의 고객들은 늘리진 못하더라도 충성도가 뒷다 높아. 갤럭시보다 더 높다니까. 내 주변에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 중에 갤럭시 바꾸는 사람 거의 못 봤어. 진짜 높아, 아이폰 충성도. 그렇게 따진다면은
여기가 대박 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네네. 갤럭시가 나빠서가 아니라 갤럭시 7 보니까 좋아요. 갤럭시 노트 진짜 홍채인식 와 그거 진짜 누가 생각했는지 잘했어. 어차피 그 홍채인식 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요즘 어저께인가 그저께 시장에 돌았던 글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데요? 남편의 핸드폰을 지문 인식은 잘 때 눌러서 볼 수 있지만 홍채 인식을 잘 때 눈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안 된다. 그래서 갤럭시가 좋다. 그렇게 글던 거 보셨어요? 자, 별게 다 돌대.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맞아요. 품질이 홍채 인식이고 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높이긴 어려워. 그렇게 따진다면 삼성전기가 옛날같이 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삼성전기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럼 주가가 더 밑으로 확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기가 위로 확 올라가기에는 이제 제반 상황이 안 좋아요. 왜? 갤럭시 노트가 갤럭시 그 고가 시리즈가 대박치긴 이제 어렵거든. 요번에 아마 홍채 인식 갖고도 글쎄요, 이거 제 예상이지만 홍채 인식 좋긴 한데 아마 한 6개월 뒤에 갤럭시 7하고 노트 7이 대박 쳤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 올라가기는 진짜 쉽지 않다, 지금도. 네. 그래서 저는 별로로 보는 거고, 그리고 네. 삼립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립식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보세요. 상승하고 이제 하락 기조로 들어와 있죠. 네네네. 이거는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상승 기조로는 아니에요. 특히나 한번 우리 주봉으로 볼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30주 이평선을 아주 정직하게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앉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주식은 30주 이평선을 완전히 돌려 세울 때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실은. 여러분들 이 30주 이평선 강흥민 대표도 나와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진짜 크게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중장기 투자하는 이 종목에 확 자신이 내가 이거 바닥을 잡을 자신이 없다. 아니면 내가 이거 잘 흐름 모르겠다.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좋은 뭐가 있는데 그런 거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삼립식품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보셨을 거 아니야. 그죠? 네네, 맞습니다. 바닥에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게 돌려 세울 때까지는 접근 안 하셔도 돼요. 얘 여기까지가 끝이냐? 몰라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그렇지만 적어도 이럴 때는 확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뭐 기관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같이 뭐 그런 실력이 있지 않잖아. 그죠? 대부분의 네. 개인 투자자. 그럴 때는 차라리 뒤서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이게 돌려 세울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립식품도 지금 접근하실 때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돌려 얼마든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차라리 현금화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네. 나중에 보시는 게 낫고 저는 한 2년, 1, 2년은 보지 않아도 된다. 좀 반등 좀 있더라도. 이 업종은 네네. 그렇게 앞으로 1, 2년 동안 희망을 볼 업종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잘 따르셔도 아마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반장님. 예. 그러면 삼성전기요. 네. 제가 연말까지 제가 손절하고 싶진 않은데 연말까지 제 매수.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건 몰라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흐름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설명드리니까 연말까지 이게 뭐 오른다, 간다, 뭐 네. 빠진다. 그거는 죄송한데, 종로잖아요. 그 근처에 점집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네.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흐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까지는 강연회가 쉽니다. 예, 여러분들 휴가들 갔다 오시고 더워서 쉬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한 달 만에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
고양시 덕양구 여기가 어디가 화정입니다. 예, 화정 일산 옆에 화정 아시죠? 거기 우경 사이트 2층 우경 아트홀에서요. 20일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상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 아까 IT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IT에 대한 흐름도 뭐 이야기를 아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하반기에 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스피드 상담. 예,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예, 한국전력. 지금 글쎄요, 뭐 20%가 10%들 뭐 싸게 해준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저께 약간 흔들림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죽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요번에 여름 지나고 나면 얘는 조금 이제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가 고점 부분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은 살아 있어요. 근데 이 이제 2014년부터 쭉 올라가던 상승이 여기 보시면 2014년도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이 상승이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59,100원. 글쎄 요 가격 근처면 저는 일단 나오고 싶네요. 죄송한데 예, 일단 전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한빛소프트입니다. 예, 한빛소프트고요. 한빛소프트 요번에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갭을 메꾸러 내려올 겁니다. 요번에 올라갈 때 보시면 여기 갭이 있죠. 그죠? 여기 갭이 있잖아요. 예, 아마 요 갭을 메꿀 거예요. 요번에 하락으로. 그래서 8,300원인데 저는 이거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갭을 메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자는 마인드입니다. 다음 종목. 예, 인터파크홀딩스입니다. 인터파크홀딩스인데요. 예, 인터파크홀딩스. 예, 인터파크홀딩스. 요즘 매력이 없죠, 솔직히 인터파크가. 요즘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7,200원인데요. 글쎄요, 요 같은 경우에 뭐 갖고 계시면은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한 번에 반등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아마 매수가 근처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은 하되 그냥 뭐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매수가까지 오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지. 인터파크 홀딩스로 이제 수익을 당분간 앞으로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냥 빨리 빠져나오시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종목. 예,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예, 삼천당 제약 아직까지 주가 흐름은 예, 안 밀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까지 올라가던 게 이제 멈췄다가 반등 좀 하는 정도지 상승 기조들은 거의 다 아니에요. 이제 제약주들이 보면 이제 다 상승은 멈췄다는 게 눈에 보여요. 봐도. 그리고 이제 반등하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1650원 100%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저라면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다음 종목. 대연입니다. 대연. 예, 대연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흐름은 지금 예, 쭉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예,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3,600원에 20%면 그렇게 이 대연 같은 경우에 갑자기 악재가 나올 만한 것도 뭐 지금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는 은근히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20%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손절가는 좀 지켜주실 게 좋고 손절가는 예. 2,500원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2,5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예,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예, 현대 그린푸드인데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요즘 내려오고 나서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갑자기 올 만큼의 매력은 없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8,400원이면 좀 홀딩은 하고 계셔보세요. 왜냐하면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갭이 있죠. 요 갭을 금방은 못 메꿔요. 그런데 요런 경우에 반등은 살짝 해줘요. 그럼 요거는 매수가에서 적어도 이거 40%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주식 40% 들고 갈 만큼 그렇게는 아니에요. 지금 매력. 이거는 끽해야지 20%. 얘도 음식료잖아. 어찌됐건 간에 유통도 하지만 그래서 얘는 20%나 15%로 줄여주세요. 한 15%면 되겠다. 그리고 25%는 매수가 근처 혹시라도 반등 들어오면은 얘는 현금화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 종목. 예, 대림비행코입니다. 예, 대림비행코인데요. 대림비행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림비행코도 작년하고 워낙 그때 한번 진짜
엄청난 상승 한번 뽑았죠.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밀려서면서 이제 자기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때 막 올렸던 글쎄 이걸 뭐 세력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래요. 그냥 쉽게 세력이라고 말합시다. 뭐 그 진짜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세력들이 빠져나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저도 대림뱅코 그때 되게 많이 오를 때 이때 관심 좀 많았던 주식이거든요. 이 회사 탐방도 가보고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재작년이었죠. 그때 오르기 전에. 그래서 야, 이 회사 한번 올라가겠다 했는데 진짜 올라가더라고 쭉. 그런데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고 나서는 그랬던 세력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11,95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현금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일단은 매력이 어느 정도 빠진 주식들은 그렇게 쉽게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 레드로버, 오랜만이다. 예.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뭐,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이 주인이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이슈가 되면 언제 움찔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 7,710원이니까 요건 한번 가져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국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한 번만 이슈가 돼도 되고 그리고 비중이 10%밖에 안 되잖아. 이 정도면 무리 없잖아. 이거 뭐 한 3, 40%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10% 정도면 무리 없이 한 번 재수 좋으면 한번 움찔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횡보한다고 뭐 10% 들고 있는 게 횡보한다고 뭐 계좌가 크게 잘못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는 요거 같은 경우 일단은 예, 홀딩하고 가보자.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쪽. SL입니다. 예, SL. SL인데요. S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예,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100%예요. 15,800원. 이렇게는 주식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뭐 깨질 염려가 있다.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그다지 크게 올라갈 매력이 없는 주식을 100%. 전 더군다나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는 주식하지 마세요. 전 이거 매수가 근처에서 무조건 80% 현금화 하시고요. 정 가져가고 싶으면 20%만 가져가세요. 20%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이거 여기서 밑으로 확 밀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위로 확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없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만 가도 진짜 충분해요.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80%는 현금화하세요. 다음 종목. ICD입니다. ICD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쪽을 지금 주도 업종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근데 글쎄 이쪽이 주도 업종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돼요. 근데 OLED나 뭐 이쪽 관련들이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글로 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 상승이 여기서 멈출지 더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를요 12,500원을 드릴게요. 12,500원께 지금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홀딩하고 지켜보세요. 이거 쪽은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예,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실적도 어느 정도 발표하면서 계속 고점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25,700원이겠죠? 하나케미칼 2,570원으로 나오는데 예, 25,700원. 이거는 손절가를 제가 드릴게요. 한 22,000원 정도가 깨지면요. 21,000원에서 22,000원. 요 구간이 깨지면 얘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박스권을 완전 깨고 내려오는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이 멈춰버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예, 요즘 형제의 난이 이제, 예, 형제끼리 서로 화해했다라는 요번 주에 기사가 나왔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하게 조정, 자리 잡고 있는데, 글쎄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상승은 어려울 것 같아요. 12,500원 70%. 일단, 저는 비중 확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적어도 이 가격 근처에서 한 50에서 60% 이상은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연휴예요. 예, 월요일날 쉬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연휴 끝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시원하다고 하죠. 예, 좀 시원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요번 연휴까지만 어떻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진짜 더워요. 그래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